회사가 전략적으로 키우거나 회사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우리는 핵심 인재라고 부르죠. 이들의 직급은 임원부터 사원까지 다양하고요. 대기업의 경우 모든 직급에서 핵심 인재를 선발하고 그들의 역량과 커리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보통 처음엔 10% 정도가 핵심 인재 풀에 들어가면서 성장하게 되고요. 그 중에 또 10% 정도가 임원이 되고 또 그 중에 1%가 대표이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회사에서 성장한 대표이사는 핵심 인재 중에 핵심 인재고요. 여러분들은 대기업에 입사해서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10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거죠. 입사해서 핵심 인재 풀에 들어갈 확률조차도 10%가 안 되니까요. 어쨌든 핵심 인재들은 회사의 성장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죠. 회사 입장에선 이들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는 거고요. 회사의 미래가 사람이라면 핵심 인재가 회사의 미래니까요. 그러니 기업은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는 육각형 직장인을 채용하기 위해 인재 전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도 육각형 배우자를 열심히 찾고 있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혼정보 회사에 부탁을 하는 거고요. 육각형 배우자는 기업이 핵심 인재가 될 육각형 직장인을 찾는 것과 비슷하죠. 회사의 미래처럼 나의 미래도 배우자에 의해 엄청난 영향을 받으니까요. 물론 살다가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니 회사가 인재를 검증하듯 배우자의 조건을 계속해서 검증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육각형 배우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회사나 개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드니까 HR 회사나 결혼정보 회사가 성장하는 거고요. 육각형 인재나 배우자를 검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육각형 직장인이나 배우자의 육각형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육각형은 물리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고 하죠. 필요한 역량이나 조건들이 균형이 잘 이루어진 상태고요. 믿을 수 있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욕구도 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균형 잡힌 모습들을 의미하죠. 여기서 기대가 심해지면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재나 0.1%의 육각형 배우자를 원하게 되고요. 그래서 회사는 육각형 인재를 검증하기 위해 스펙과 면접, 인적성 검사 등 수많은 방법을 시도하고 있죠. 우리도 배우자를 검증하기 위해 6가지가 아니라 60가지 조건을 들이대고 있고요. 그럼에도 회사에는 인재가 없고 마음에 드는 배우자가 없는 거고요. 솔직히 눈이 높은 건지 기준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육각형 배우자는 누구일까요? 육각형 배우자란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를 의미하죠. 쉽게 말하면 경제력을 포함한 모든 조건들이 균형이 아니라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육각형이란 안정적인 직업, 연봉과 경제력, 집안이나 부모님의 재력, 학벌과 학력, 키와 외모, 긍정적인 가치관 등을 의미하죠. 육각형 배우자를 통해 불안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 사랑보다는 조건에 더 집착하는 거죠. 나이가 많고 적음이나 남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요. 게다가 육각형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죠. 경제력 다음에 긍정적인 가치관이나 직업, 학력 등의 조건이 보이는 거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욕심이 많은 친구들은 육각형 조건의 균형이 아니라 완전한 배우자를 찾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친구들의 막연한 기대는 솔로가 지옥으로 변하는 지름길이죠. 이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회사가 기대하는 육각형 직장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육각형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기대하는 육각형 직장인의 모습은 6가지가 아니라 60가지도 넘죠. 회사가 기대하는 육각형 직장인의 모습은 첫 번째는 전문성이 있어야만 하죠. 전문 지식이나 자격, 실력과 경험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만 하고요. 쉽게 말하면 스페셜리스트의 기본 조건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만 하고요. 원래 직장 생활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식과 실행력이 필요하고요. 실행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피드백과 성장이 가능하니까요. 세 번째는 소통력이 중요하죠. 상사와 동료, 부서 간 소통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어야만 하고요. 당연히 내로남불보다는 역지사지가 기본이죠. 하지만 이기적인 직장인들은 쉽지가 않고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이익을 보지는 못해도 손해를 봐서는 절대 안 되니까요. 네 번째는 학습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죠.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도 필요하고요. 도전과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고인물이 되지 않으니까요. 다섯 번째는 태도와 인성입니다. 누군가는 태도와 인성을 리더십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람을 대하는 마음, 열정이나 헌신 등 사람과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거고요. 물론 태도와 인성은 누구나 다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태도와 인성이 부족한 친구들을 잘못 채용하면 회사에 핵폭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워라밸의 균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워라밸의 균형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이건 누가 대신 찾아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업무 성과도 챙겨야 하지만 건강도 챙겨야만 하고요. 아프면 개인도 불행해지지만 회사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큰 병이 있으면 승진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육각형 배우자와 육각형 직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육각형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라고 하지만 실제 육각형의 의미는 너무나 힘든 조건이고 불가능해 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육각형 배우자 조건 중에 몇 가지나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육각형 직장 조건 중에는 몇 가지나 평균 이상입니까? 생각할수록 머리만 아프잖아요. 욕심을 낸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노후에 필요한 세 가지는 일정 수준의 재산,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직장생활에 필요한 세 가지는 성과를 내는 실력, 오래 버틸 수 있는 지속력, 그리고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소통력이고요. 저는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확실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육각형 직장인이 되겠다고 욕심낼 필요도 없고요. 솔직히 육각형 직장인이 될 수 있었다면 벌써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회사선배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